여러분, 만약에 2500년 전의 오래된 지혜가 지금 우리의 정말 치열한 직장 생활에 거의 내비게이션처럼 정확한 길을 알려준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좀 놀랍지 않나요? 오늘은 바로 그 공자의 가르침을 가지고 어쩌면 우리가 맨날 보는 그 조용한 동료 아니면 바로 나 자신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이런 상황 한번 상상해 보세요. 회의 시간인데 다들 막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거든요. 근데 유독 한 동료만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솔직히 우리 속으로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뭐 생각이 없나? 아니면 좀 적극성이 부족한 거 아니야? 하고 말이죠. 쉽게 그렇게 판단해 버리죠. 네, 맞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만큼 할 수 있다. 하고 증명해야 하는 세상. 특히 직장에서는 목소리를 크게 내고 나를 막 드러내야 저 사람 일 좀 하네, 유능하네 이렇게 인정받는 분위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침묵은 뭐다? 곧 무능함의 징도다 이렇게 여겨지기까지 해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서 우리 시간을 아주 멀리 2500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공자의 가장 아끼는 제자 안회입니다. 부제는 오해받은 천재라고 붙여봤어요. 왜 그런지는 곧 알게 되실 겁니다. 논어에 바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원문이랑 번역문이 같이 있죠? 공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안회랑 하루 종일 얘기를 했는데 글쎄 이 친구가 내 말에 단 한 번도 아닌데요? 하거나 다른 의견을 내지 않는 거야. 그냥 듣기만 해. 그래서 공자님 눈에는 이게 어떻게 보였냐면 솔직히 말해서 좀 바보 같아 보였다는 거죠. 어리석어 보였다. 이겁니다. 그니까요. 천하의 공자님마저도 처음에는 이 아내의 침묵 앞에서 좀 당황했던 거예요. 속으로 아니 얘가 내 말을 알아듣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생각 없이 고개만 끄덕이는 건가? 하고 헷갈렸던 거죠.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는 도저히 그 속을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어리석을 우라는 한자가 진짜 재밌어요. 이 글자를 한번 자세히 뜯어보세요. 아래쪽에 뭐가 보이나요? 네, 바로 마음 심자가 들어가 있죠. 이게 뭘 뜻하겠어요? 옛날 사람들은 어리석다는 게 그냥 머리가 나쁘고 타고난 게 아니라고 본 거예요. 이건 마음의 상태다. 이런 깊은 뜻이 숨어 있는 거죠. 정말 신기하죠? 하지만 역시 공자님은 다르죠. 보통 사람 같았으면 에이, 쟤는 틀렸어 하고 넘어갔을 텐데 자기의 첫인상, 그 판단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아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이렇게 마음먹고는 수업이 끝난 뒤에 아내가 혼자 있을 때 그를 몰래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반전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살펴봤다는 표현에 쓰인 한자가 바로 살필 성입니다. 이것도 한번 뜯어볼까요? 위에 적을 소가 있고 아래에 눈, 목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쓱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으로 아주 작고 사소한 곳까지 놓치지 않고 샅샅이 정말 세심하게 들여다봤다는 의미입니다. 거의 탐정처럼 관찰한 거죠. 그렇게 지켜보던 공자님이 마침내 엄청난 걸 발견하게 됩니다. 뭐였을까요? 아내가요, 수업이 끝나고 혼자 있을 때 자기가 가르쳐준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자기 삶에서 그대로 실천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그 행동으로 스승의 철학을 그냥 살아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공자님이 이 한마디를 딱 내뱉습니다. 회는 어리석지 않다. 이게 그냥 걔 바보 아니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자신의 첫 판단이 완벽하게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엄청난 깨달음의 선언인 겁니다. 그 침묵이 멍청해서가 아니라 내 가르침을 자기 것으로 소화하고 있었던 깊은 내면화의 시간이었구나. 이걸 선포한 거죠. 바로 이안회 같은 사람을 표현하는데 정말 이보다 더 완벽한 말이 있을까 싶어요. 바로 대기만성. 네, 천재의 또 다른 이름이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대기만성. 많이 들어보셨죠? 글자 그대로 큰 그릇은 늦게 완성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재능, 위대한 인물은 당장 번쩍하고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묵묵히 지식을 쌓고 그걸 자기 안에서 소화하고 숙성시키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안회가 바로 그 살아있는 증거였던 셈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안회 스타일의 학습법을 우리도 따라해볼 수 있게 딱 3단계로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일단 깊이 듣는 경청입니다. 토달지 말고 일단 쫙 흡수하는 거죠. 두 번째, 그렇게 들은 걸 조용히 생각하면서 완전히 내 걸로 만드는 내면화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세 번째 단계. 말로 떠드는 게 아니라 실천, 즉 행동으로, 결과로 딱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요즘 말로 특히 우리 MZ세대 직장인들한테 맞게 표현하면 딱 이겁니다. 진짜 똑똑한 건요. 회의실에서 말싸움 이기는 게 아니에요. 결국 결과물을 제대로 만들어내는 거죠. 영어로 하면 shipping the product. 바로 그거죠. 말로 100번 떠드는 것보다 제대로 된 결과물 하나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2500년 전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변화가 빠르다는 곳 실리콘밸리로 한번 가볼까요? 제가 현대판 우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바로 실리콘밸리에서 안회 찾기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한 스타트업이 있어요. 거기에 늘 조용한 디자이너 한 명이 있습니다. 막 브레인스토밍 회의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서로 자기 아이디어가 최고라고 목소리를 높이거든요. 근데 이 디자이너는 그냥 조용히 듣고만 있는 거예요. 거의 한마디도 안 해요. 자, 이제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걸 본 매니저들은 당연히 걱정이 되겠죠. 아니, 저 친구는 일에 관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회사에 기여할 생각이 있긴 한가 하면서요. 어때요? 딱 2500년 전에 공자님이 안회를 보면서 했던 그 고민이랑 똑같지 않나요? 결국 그녀의 침묵은 무능함이라는 딱지가 붙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 제품 데모데이가 왔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그 조용하던 디자이너가 자기 결과물을 딱 공개해요. 그런데 그 결과물이 정말 눈부셨던 겁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싸우고 논쟁했던 그 모든 문제들을 아주 조용하고 우아하고 완벽하게 다 해결해버린 디자인이었어요. 말 한마디 없이 결과물 하나로 모든 논쟁을 그냥 종결시켜버린 거죠. 이 사람이 바로 21세기 실리콘밸리의 안회였던 겁니다. 결국 교훈은 시대를 관통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내는 시끄러운 소음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이 묵묵히 만들어내는 결과로 판단하라는 것. 이 진리는 2500년 전 공자시대나 지금 실리콘밸리나 우리가 일하는 바로 이곳에서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주변에는 누가 있나요? 혹시 여러분 팀에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안회 같은 동료가 있진 않나요? 아니면 어쩌면 남들은 잘 몰라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실력을 갈고 닦고 있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 오늘의 안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